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수능 특강 1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유전병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유전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염색체, 돌연변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뭡니까? 그렇죠. DNA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기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염색체 돌연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이상과 수 이상. 자,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어제 우리 유전자 돌연변이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구조 이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156페이지. 일단 우리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구조 이상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볼까요? 자, 여기 그림을 봅니다. 간은 정상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나타라마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 구조 이상이 있는 체세표를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 C가 없네요. 뭡니까? 결실이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다입니다. 다는 뭘까요? 네, F가 두 번 있네요. 중복. 자, 그 다음에 라는 뭘까요? 그쵸, B와 C가 바뀌었습니다. 뭐죠? 역위. 위치가 역전됐다. 위치가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는 뭡니까? 그죠? 자,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자, 요놈과 요놈이 상동 염색체고요. 요놈과 요놈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자,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염색체 일부를 교환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전좌라고 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를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가 이제 가장 어렵습니다. 문제가 출제될 때 여기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잘 보도록 합니다. 일단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으면 유전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시가 뭐냐면 바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 원래는 21번 염색체 몇 개를 가져야 돼요? 그쵸? 정상이라면 1번도 2개, 2번도 2개, 자, 이런 핵형처럼 2개씩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 증후군일 때 원래는 21번을 2개 가져야 하는데 21번 염색체가 이렇게 3개인 사람. 자, 이렇게 2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이 바로 다운 증후군이에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 숫자 자체가 다른 것을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수 이상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로 감수 분열을 할 때,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 분열을 하죠. 감수 분열을 할 때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원래 정상적이라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모두 이렇게 딸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염색체 수가 비정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고, 자, 이러한 비정상 생식세포가 정상 생식세포와 수정이 되면 이때 태어난 아이는 어때요? 염색체 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정상적인 정자라고 한다면 21번 염색체를 몇 개 가질까요? 그렇죠. 2개를 자, 1개를 갖죠. 정상적인 생식세포인 정자는 1번도 1개, 2번도 1개, 3번도 1개, 21번도 1개 이렇게 갔죠. 그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난자라고 한다면 1번도 1개, 2번도 1개, 21번도 역시 1개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난자나 정자를 만들 때에 생식세포를 만들 때에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면서, 자, 예를 들어서 난자를 만들 때, 자,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비분리가 일어났고 21번 염색체가 비분리에 의해서 2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1번 염색체 2개를 가진 난자와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21번을 1개 가진 정자가 만나 수정을 합니다. 그럼 이때 태어난 아이의 경우
21번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염색체 수 이상인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를 더 들여다볼게요. 염색체 비분리, 감수 1분열 그리고 감수 2분열 각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감수 1분열에서는 분리되는 게 뭡니까? 감수 1분열에서 원래 분리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죠. 그런데 이 상동 염색체가 정상적이라면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가 21번 염색체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21번 염색체가 원래대로라면 요 놈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요 놈이 이쪽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분리가 되지 않고 비분리에 의해서 어때요? 이 놈이 한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다.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으로 다 몰려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 이쪽 편에서는 21번 염색체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21번 염색체가 2개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결과를 볼까요? 자,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핵상을 봅니다. 핵상이라는 거 우리 지난 대면 수업 시간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자, 이제 이 세포의 염색체 상태를 EN 또는 N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 상태에 따라서 EN 또는 N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핵상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체세포들은 상동 염색체들을 모두 쌍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E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상동 염색체들이 모두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 쌍을 갖지 않아서 N이라고 하는 핵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의 핵상 EN이나 또는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처럼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핵상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는 지금 21번 염색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이라면 N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생식세포의 핵상이니까 N으로 표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염색체 한 개가 부족합니다. N-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21번 염색체가 지금 2개가 딸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N 상태의 생식세포보다 21번이 한 개 더 많으니까 N+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만들어지는 모든 생식세포의 핵상이 모두 비정상이 되죠. 한 개씩이 적거나 한 개씩이 많거나. 그죠? 자,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도 염색체 비분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비분리 현상은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염색체 비분리는 보통 1회씩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분열에서도 일어나고 2분열에서도 동시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감수 1분열에서 1회 일어나거나 감수 2분열에서만 1회 일어나거나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감수 2분열에서의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2분열에서의 비분리도 살펴보는 거니까 1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었겠죠. 우리는 계속 21번 염색체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분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 그러면 자, 여기서도 2분열, 여기서도 2분열인데 1회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우리는 가정하고 보는 거예요. 전제를.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일어나게 되겠죠. 이쪽에서 일어났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 분리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염색 분체가 각각의 세포로 분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다시 지우고
자, 감수 2분열에서 분리되는 것은 그죠? 자, 염색 분체였습니다. 요쪽이 정상적으로 분리됐네요. 자, 염색 분체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N의 핵상을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한쪽으로 모두 다 몰려갔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쪽 한쪽에는 한 개의 염색체가 부족하죠. 그래서 N-1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개의 염색체가 더 딸려온 거죠. 그래서 얘는 N+1 상태. 아까 감수 1분열의 비분리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4개의 생식세포에서 핵상이 모두 다 비정상입니다. 염색체의 수가 모두 다 염색체의 수가 모두 다 비정상. 그죠?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지고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도 만들어진다. 자, 이러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요 이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비정상적인 염색체 수를 갖는 생식세포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핵상을 갖는 생식세포 사이에서 수정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수정란에서는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자, 정상적인 것과 N-1이 만납니다. 원래는 N+N, 이게 정상이죠? N+N이 만나서 2N이 됩니다. 모든 상동 염색체가 다시 쌍을 이루게 되죠. 원래 우리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는 이유 자체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이렇게 한 개씩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긴 하나는 정상인데 이쪽 한편에 자 N-1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핵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죠? 정상일 때 2N인데 염색체가 한 개 개수가 부족하다. 2N-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은 어때요? 마찬가지입니다. 2N+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역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와 정상 생식세포 간의 수정이 일어나면 만들어지는 수정란들은 모두 다 어때요? 핵상이 비정상이다. 그죠? 그럼 이쪽 볼까요? 자,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다. 자, 정상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과 정상적인 생식세포 만나면 당연히 2N의 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쪽에 핵상이 비정상적인 N-1과 N+1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EN-1과 EN+1 이렇게 자 만들어지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다운 증후군이 21번 염색체가 3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의 염색체 수는 총 몇 개? 46개입니다. 그런데 21번이 3개인 다운 증후군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47개, 47개가 되겠죠. 그리고 핵상으로 나타내 볼까요? 정상적인 사람의 핵상은 2N입니다. 그죠? 그런데 다운 증후군의 핵상은 어떻게 될까요? 2N에서 한 개가 더 많은 2N+1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정리되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염색체 돌연변이 자, 그리고 이러한 염색체 수 이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 뭐다?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의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157페이지. 자, 조금 전에 다운 증후군의 예시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예시가 있는가? 자, 예시. 그리고 이수 이상의 인재에 의한 유전병이 되겠죠. 그죠? 자, 다운 증후군 21번이 3개. 자, 또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가 1개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의 구성이 어때요? 44, 상염색체가 44개. 1번부터 22번까지 44개죠. 그쵸?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성염색체 X를 더한 구성. X염색체가 1개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터너 증후군. 자,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성염색체의 구성이 XXY입니다. 어때요? 성염색체가 원래는 2개여야 하는데 3개가 됐죠.
그래서 상염색체는 44개로 똑같고 성염색체의 개수가 3개다. 되겠습니까? 자, 또한 이런 클라인펠터 증후군 말고도요. 자,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XXX를 갖는 경우 초여성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또한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초남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44개의 상염색체에다가 X, Y, Y를 갖는 경우 초남성 증후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기 초여성 증후군과 초남성 증후군은 몰라도 되고요. 여러분은 우리 시험 범위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에서도 다운 증후군과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이 3가지 정도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라고 했어요. 염색체 구성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렇죠. 원래는 44개 상염색체인데 21번이 3개니까 45개의 상염색체를 갖죠. 자, 그리고 성염색체는 구성이 XX거나 XY거나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인 다운 증후군도 있고 남성인 다운 증후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21번이 3개. 여기 21번 3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특징적인 이제 얼굴 생김새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표정을 갖고 지적장애가 나타나고요. 심장기형이 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종 장기의 이제 부전, 장기 기능이 잘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각종 장기들의 부전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조기 노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양눈 사이가 먼 특징적인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다운 증후군. 자, 그리고 터너 증후군 볼까요? 자, 성염색체가 X입니다. 자, X염색체를 하나만 가졌다. 외관상 여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염색체 구성을 X염색체를 가지게 되면 X염색체만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여성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Y염색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여성으로 갈지 그러니까 남성으로 발생을 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Y염색체에 남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성으로 결정이 되는 유전자가 Y염색체에 Y염색체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만 가진 사람은 Y가 없으니까 여성으로 발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외관상 여자이지만 굉장히 이제 키도 작고, 그 다음에 지적장애 이제 증상도 굉장히 자주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난소의 발달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보통은 불임 증상, 불임 현상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 클라인펠터 증후군 XXY 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Y를 하나 가졌으니까 X가 2개지만 어떤 성별로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외관상 남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Y염색체를 가졌으니까요. X가 2개 더라도 남성으로 발생해요. 자, 하지만 정수의 발달이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여성적인 특징도 갖습니다. 여성적인 신체적 특징도 갖게 됩니다. X염색체가 2개다 보니까요. 자, 되겠죠?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초여성 증후군도 한번 볼까요? 자, 초여성 증후군. 이건 이제 증후군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X가 3개입니다. Y염색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어떤 성별로 발생할까요? 그렇죠. 외관상 여자로 발생합니다. 자, 역시 난소의 발달 불완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초여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키가 크고 마른 신체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지적장애 증상을 갖는 경우도 자,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초남성 증후군 볼까요? 자, 이름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Y염색체를 가졌네요. Y염색체를 가졌습니다. 자, 외관상 남자로 발생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근육의 발생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제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자, 이런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남성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궁금한 거 하나. Y 염색체를 한 개만 가진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기서 예시로 들지 않았는데 Y 염색체를 한 개만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자, 답은 없다입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써볼게요. Y 염색체를 하나만 가진 사람이 존재할까? 아, 정답은 아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사람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필수적인 유전자들이 X 염색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X 염색체가 없는 Y 하나만 가진 수정란의 경우에는 발생을 하지 못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Y 하나만 가진 사람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들의 예시를 보았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상염색체 수 이상인 건 다운 증후군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자, 사실은 18번 염색체가 3개인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증후군도 이제 다운 증후군이랑 비슷한데요. 상염색체 이상에 의한 이러한 유전병은 사실 드물어요. 자, 그리고 성염색체 이상에 의한 수이상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예시 종류가 많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염색체의 크기와 그리고 들어있는 유전자의 수, 요것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 자, 보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색체 자체의 숫자 이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1개인 사람 또는 1번 염색체가 3개인 사람 보고되지 않나요? 자, 유전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 이상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고 보통 태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21번 염색체라든지 또는 18번 염색체라든지 이제 이러한 경우는 크기가 조금 작다 보니까 3개인 사람은 이렇게 자, 드물지만 이런 증후군, 유전병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21번 염색체가 1개라든지 이런 사람은 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색체 자체에 이렇게 숫자 이상이 있는 돌연변이의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보통은 발생조차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 든 것도 상염색체 수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다라는 것.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 있어요. 자, 염색체의 수가 많은 것. 자, 21번이 3개다. 21번이 이렇게 3개가 있다.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다. 자, 염색체의 수가 많다. 그러면 해당 유전자의 수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전자의 수가 많다고 해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적당한 수의 유전자를 가져야지 유전자의 수가 많아진다. 자, 이 경우에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유전자가 발현되는데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이런 유전병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증상,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에 반해서 이제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X염색체가 없는 Y만 가진 사람은 발생하지 못하지만 X를 가진 사람은 보통 이제 이렇게 자, 수 이상을 갖더라도 보통 이렇게 발생을 해서 태어나게 된다. 자, 이러한 자,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염색체 수이상에 의한 유전병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여기 탐구자료 한번 살펴보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표는 자, 정자 A, B, C와 그 다음에 난자 D의 성염색체를 나타내었다. 자, A, D의 형성 과정에서 각각 성염색체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그런데 그 성염색체 비분리가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맞춰보자. 되겠나요? 자, 정자 A를 구성하는 성염색체 구성이 XY입니다. 자, 그러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겠습니까? 2분열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XY의 관계는 뭡니까? 상동염색체가 붙어서 딸려왔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다. 자, 요걸 묻는 겁니다. 뒤에서도 요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정자 B입니다. XX 구성을 가졌네요. 자, 원래 정상적인 정자라면 성염색체를 X 하나를 갖든가 또는 Y 하나를 가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XX를 가졌어요. 일단 비정상이고 XX를 가졌다. 어때요? 염색 분체 상태를 같이 비분리로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자 C는 뭘까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YY를 가졌다. 얘도 역시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정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난자의 경우 볼까요? 난자 D의 경우에는 자, 난자를 만드는 이제 여성의 정상적인 남모세포의 경우 성염색체의 구성 자체도 XX입니다. 그죠? 상동염색체도 XX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난자는 X 하나를 갖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난자에서 비분리에 의해서 XX를 가졌는데 이 XX가 지금 현재 여기의 정보로만 보면 1분열에서 비분리인지 2분열에서 비분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쵸? 둘 다 가능하죠. 하지만 특정 유전자를 표시해줬다면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 우리 생명 유전자를 X-라고 이렇게 생명 유전자를 가진 X염색체를 X-라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자, 여기다 깨끗한 데다가 자, 써볼게요. 자, 엄마의 X염색체 구성이 XX-다. 그런데 만들어진 난자가 XX다. 그럼 얘는 뭐예요? 그쵸? 염색 분체를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어서 만들어진 거니까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네요. 그럼 다시 X-X-를 가진 난자가 만들어졌다. 뭡니까? 그렇죠. 얘도 역시 2분열. 그런데 난자 만들어진 걸 보니까 XX-를 가진 난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는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다라고 알 수 있겠죠?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된 상태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특정 유전자가 표시가 된다면 1분열과 2분열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특정 유전자 없이 그냥 염색체만 이렇게 나타내면 1분열인지 2분열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네요. 그죠? 둘 다 가능하니까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참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만 봅니다. 이수성이라고 하는 것, 이수성 돌연변이 이거는 염색체 수가 다른 걸 말해요. 자, 아까처럼 다운 증후군 염색체 몇 개? 그렇죠. 47개. 그죠? 2n에다가 플러스 1. 자, 또는 아까 터너 증후군 기억나나요? X염색체를 하나만 가졌어요. 그러면 자, 염색체의 전체 수는 몇 개? 46개. 핵상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2n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염색체의 수가 정상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수이상. 그래서 다운 증후군 또는 터너 증후군 또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자, 여러분 터너 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같이 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가 다른 거 이수성 돌연변이에요. 자, 그리고 배수성 돌연변이는 뭐냐? 배수성은
염색체의 수가 다른 수 이상 돌연변이는 맞는데 자, 그 염색체 수 이상이 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배체, 3n인 거, 그 다음에 4배체, 4n인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정상적인 체세포의 경우 2n의 핵상을 갖죠.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n이 됩니다. 정상적으로요. 근데 상동염색체 전체가 비분리가 된 거예요. 감수 분열을 할 때 상동염색체 전체가 비분리 됐어요. 자, 전체가 비분리되어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핵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2n이 되겠죠. 자, 비정상적인 생식세포 2n짜리와 정상적인 생식세포 n이 만나면 자, 수정란의 핵상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3n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배수성 돌연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수성 돌연변이와